이제 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점은 마음에 들고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생각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도 뭐 이 사람은 총리감으로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은 어떨까,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는 현재 자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막 모으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송호창이나 이런 사람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 있는 거지, 그가 대선 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자기 말대로 이렇게 끌어나가고 판을 짜줄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문재인한테 이번에는 힘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약간 큰 그림으로, 물론 개인으로는 손해지만 큰 생각으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 정치에 정치계로 나와도 이게 되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는 그냥 예전에 그 안철수 교수일 때도 사실은 정치계에 좀 큰 영향이 있었거든요. 정치인 아니면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좀 되게 마음에 들기는,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그런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선에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이슈 메이커긴 하네요.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를 인권 변호사 하다가 정치로 나왔지, 처음에 정치 아무것도 안 하고 교수하다가 이렇게 압력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치에 경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참 효과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정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냥 깔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되면 또 다를 수도 우린 있어요. MB가 잘 될 줄 알았죠. 자리가 만들 줄 알았는데 자리를 말아먹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추구했던, 불과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추구했던 사람들이 가치가 지금의 가치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잖아요. 5년 사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 감아준 대가인데, 그냥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도 그냥 잘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희망만 딱 심어놓고 뽑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망을 줬으니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는 거 보면서 진짜 투표해야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잘한 일 중, 본의 아니게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후보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 못해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막 듣고 이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은 잘 많이 못 들었거든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낙 말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누구는 뭐라 그래야 되나, 대선 나간다고 이렇게 발표할 때 그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안철수 후보는 나오니까 갑자기 막 누구는 감동해서 울었다고 막 오래질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저도 그런 거 막, 아니 어떤 거길래 이러면서 찾아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저는 그 정도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되게 못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저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나 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지 원래 있던 판이 무조건 썩어서 그거를 다 깨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래 대선 나갈 때 하는 대선 나간다고 발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출마선. 출마선 할 때 이렇게 모두 다 안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되게 그때는 저도 약간 뭐랄까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은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 아 정말 저렇게 되면 정말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랄까 이게 다 안고 가겠다. 근데 기존의 판을 다 깨부셔버리겠다. 이거는 조금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저는 약간 좀 그 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야기 나온 거는 올해 초부터도 꾸준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그 현금호장의 그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고 나서 이미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 진짜 이런 청량한 사람이 없구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런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라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답답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뭐 저도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 좀 굉장히 보기 드문 사람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이제 나경원 후보랑 박원순 후보랑 경합을 하기 전에 원래는 박원순 시장이 애초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안철수 후보랑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에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이 나올 것이다 이미 그건 확정돼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박원순 후보랑 둘이서 회동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지지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철수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서울시장 뽑을 때 박원순 씨한테 많은 물표를 던졌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좀 안철수 씨의 정치적인 입김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차 그분을 좀 대선 후보로 조금씩 부각을 시켰잖아요. 그랬으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이럴 때 올해 한 중반 그쯤에서부터 그 전까지의 약간 자신의 행보를 조금 더 미리 밝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은 먼저 나와서 그 원래 지금 발표한 시점보다 한 2달은 앞서서 나와서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할 거다, 어느 부분에서는 뭐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고 뭐 국가 안보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말을 했으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자 백분 토론을 제가 그것도 봤었는데 이제 안철수 측 캠프에 있는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성함까지는 더 못 외웠는데 이제 상대 측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날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대부분 진짜 그 어떻게 제가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렇게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대선 출마하기 전부터도 제가 대선을 나가는 데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생각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감정이 어떤 사람도 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자리인데
리더를 뽑는 자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놓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흔히들 속된 말로 하는 말이 간을 봤다 이러거든요. 안철수 씨 보고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여서 안철수 씨한테는 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보였고요. 저도 문재인 후보는 알게 된 거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총선 때 부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이나 대구 이쪽 경상도 지역은 새누리당 텃밭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손수족이랑 이제 경합을 해서 자기가 나와서 당선이 되고 났을 때 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적진으로 뛰어든 그런 장수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이 든 거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준비하는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다시 또 공석이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 자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어차피 나올 건데 큰 시도를 한 거는 좋은 거지만 금방 다시 또 대선 후보로 공석을 만들 자리를 구태여 또 그렇게 나갔다가 바로 또 공석을 만들어버리고 또 그런 면에서도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저러지 말고 대선 후보로 미리 준비를 들어가지 왜 국회의원을 선거를 또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궐선거라고 하는 그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리 그냥 박근혜 후보처럼 준비를 시작을 하지 왜 또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일단 총선 때 저는 약간 민주당 쪽에 살짝 실망하거나 좀 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총선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참패까지는 아니지만 새누리당한테 과반이 밀렸었잖아요.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이 좀 여러 말이 나와가지고 탈당된 의원도 있고 해서 새누리당도 과반을 잃었지만 그 당시에는 과반을 결국 새누리가 가져가고 민주당이 못 가져갔던 이유 중에서 제가 봤을 때도 마땅한 비전을 내세우는 그런 구호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어느 지역구를 가든 어떤 국회의원이든 후보든 정권 심판론만 앞세워서 어떻게든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번 대선을 가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다 어느 지역 가도 슬로건이 MB 심판이라고밖에 써 있는 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저 그런 슬로건만 써 있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민주당에서 이번에 총선에 좀 많이 실망을 한 편이었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이런 여기에 와서 그런 말을 하면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지지하는 편인데 근데 뭐 딱히 이유가 저도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면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싸움만 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젊은 20대 친구들은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보 나누기도 웃기지만 대부분이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을 좀 더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언쟁이 나는데 개인이 가진 정치적인 표현은 네. 자유니까요. 네. 정치적인 생각의 자유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그건 당연히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제가 좀 살짝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저는 또 이 사회 정치 구조나 뭐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안보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 대한 안보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도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했던 게 햇볕 정책을 계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또 거기서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햇볕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어떻게 보면 계승을 해왔잖아요. 정상회담을 하셨고 북한에 이제 김정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계승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효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를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지원을 해주고 정상회담을 해도 이명박 정권 때랑 전혀 다를 바 없이 도발도 있었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서해교전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보관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뼈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